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장 Iteration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eration이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for문을 써서 for statement를 써서 반복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었는데, 파이썬 혹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for 문장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iteration, 반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it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좀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제 스테이트먼트들 여러 개를 하나 이제 블락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이제 문장들 몇 개의 그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블락을 반복적으로 이제 실행을 이제 하는 것을 it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iteration의 종류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for문도 있고요. recursion, 재기라는 것도 일종의 반복이죠.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종의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당연히 for loop도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1번, 2번 recursion 이외에 여기 있는 이외에 또 하나의 그 반복문으로서 while 문이라고 하는 것을 while statement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러한 이제 while문을 좀 생각하기 전에 그 while문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자, 그런 패턴에서 그 변수를 처음에 한번 어떤 값을 사용해서 할당을 하고요. assignment를 한번 하고 나서 이후에 assignment를 조금 다시 한번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reassignment, 재할당 이 정도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할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 reassignment가 그 기호가 assignment의 기호가 equal 기호라서 약간 이제 수학적인 equal하고 좀 혼돈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의미도 조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맨 첫 번째 라인을 실행하면 x라는 변수를 생성을 하고 5를 assign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x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지금 프롬프트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실행할 때는 변수 이름만 이제 타이핑하고 엔터를 치면 그 변수가 어떤 값이 할당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자, 5가 잘 할당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x는 7이 다시 어사인이 됩니다.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세 번째 문장을 실행한 후에 네 번째 문장을 실행해 보면 이때에 x에 지금 할당된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전과는 다르게 값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어사인먼트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어사인먼트를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어사인먼트가 일어나게 된 그 값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이전의 값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가장 마지막에 어사인을 한 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state diagram, 즉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 state diagram이었는데요. 자, 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 그림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여기다가 같이 써볼까요? 네.
자, 처음에 이 문장을 이제 실행하고 나면 x라는 변수가 5라는 이러한 값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표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을 수행하고 나면 x라는 변수는 이미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여전히 있는데 그 값이 5가 아니라 없어지고 7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x라고 하면 결국은 7을 의미하는 그러한 7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그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어사이먼트에 우리가 그 equal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equal이라는 기호가 파이썬에서는 어사이먼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매스, 수학에서는 등호, 즉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그런 기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그 수학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이 기호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익숙치 않을 때는 오해를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둘 차이를 좀 어사이먼트, 리어사이먼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이 기호는 equality인데요. equality는 symmetric합니다. 즉 대칭적이라는 얘기는 A라는 것과 B가 같으면 B하고 A가 같은 것이죠. 동치명제가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 이 기호는 어사이먼트이기 때문에 어사이먼트는 시메트릭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매스에서는 A라는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가 7이랑 같다 라고 하면 7과 A를 뒤집어도 여전히 같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 생각을 한다면 A는 7이라고 문장을 쓰는 것과 7은 A다 라는 문장은 전혀 다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7은 A라는 문장은 에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7에 A를 어사인을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죠. 자, 이 A는 7이라고 하는 것을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이제 할당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파이썬에서는 얘는 의미가 있지만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시메트릭하지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수학에서 우리가 한번 등호를 이제 쓰게 된다면 A가 7이라고 이제 그 한번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논리 전개를 쭉 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나 뭐 중간이나 나중이나 일단 A가 7과 같으면 계속 A가 7이랑 같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한번 내가 어사인을 해서 어떤 순간에 A가 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reassignment를 생각을 하면 그렇죠? 즉, 자, 일종의 reassignment인데요. 조금 앞에서 했던 경우랑 좀 다른 example을 좀 보면, 자, 처음에 A라는 변수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죠. 자, A라는 변수에 5를 할당을 했고요. 자, B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A라는 이제 변수가 가리키는 값과 동일하게 이제 어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첫 번째 문장을 이제 수행하고 나면 A라는 변수가 생기고 그 녀석이 5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하게 되면 B라는 변수가 이제 그전에는 없었다고 하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이 A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A가 가리키는 그 값을
b도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b가 a를 가리키는 거나 b가 o를 가리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파이썬 내부적으로 이 값을 다루는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수행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이쪽이 끊어지고 a가 3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까지는 a하고 b가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다가 세 번째 문장을 하고 나면 a하고 b가 서로 다른 값을 의미합니다. 즉, 두 번째 문장에까지만 보면 a하고 b가 같은 값을 의미하는데, 자, 여기 세 번째 문장을 하고 나면 값이 지금 같지가 않죠? a가 의미하는 값과 b가 의미하는 값. 그래서 어느 순간에 두 개의 변수 값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reassignment 등을 하게 되면 값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그렇진 않죠? 네. 자, 그런데 이러한 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값을 reassign을 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하나의 좋은 기능이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변수를 처음에 만들고 나서 나중에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reassignment가 될 텐데요. reassignment를 이제 하면서 이제 기존의 값을 이제 변경하는 거죠. 업데이트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자, x라고 하는 어떤 심볼, 기호가 있는데, 변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문자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 문자가 x equal x 더하기 1, 이런 x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파이썬에서는 의미가 있죠.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라, reassign 하는 겁니다. 자, reassign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처음에 그 전에 x가 예를 들어서 8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있으면,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x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내고, 그 값에다가 여기 있는 x가 현재 x가 의미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8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9가 되겠죠? 그럼 9를 x에 assign을 이제 하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면 x가 8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 오른쪽에 계산한 결과인 9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을 계산을 할 때는 아직 assign 일어나기 전인 거니까 오른쪽 계산할 때 x 값은 8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assign을 다시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이 화살표가 바뀌게 되면서 값이 8에서 9로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즉 x의 기존 값이 하나만큼 증가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자, 파이썬에서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와 같은 문장은 결국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현재 x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을 하나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reassign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자, 이 reassign 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항상 오른쪽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생각할 때는 현재의 x값을 생각하고 거기에다 1을 더한 다음에 새로 얻어진, 새로 계산된 그 값을 다시 x의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을 하려면 x가 그 전에 어떤 값을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즉 변수가 그 전에 미리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제일 처음에 그 전에 아무 코드도 사용하지 않고 x도 그 전에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자,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현재 x값을 일단 가지고 와야 되는데 x가 그 전에 생성이 안 된 변수인 경우에는 x값이 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not defined라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려면 x라는 변수가 이전에 생성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생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종의 초기값이 적절히 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즉, 처음에 x를 이제 만들면서 초기값을 0으로 지금 어사인을 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초기화, initializa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initialization 과정을 통해서 변수를 생성하고 변수의 초기값, 처음 값을 이제 어사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값을 0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x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늘어나 있겠죠? 그래서 x가 1을 가리키게 됩니다. 1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x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increment라고 부릅니다. 베리어블을 1만큼 더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을. 자, 이와 같은 코드가 x를 업데이트하는 코드인데 하나를 증가시키는 increment, 증가시키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자, 반대로 업데이트를 하긴 하되 하나 감소시키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decrement, 감소라고 부르는데, 감소하는 코드는 앞에서 잠깐 봤었죠. 이와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변수가 이전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increment, decrement를 가지고 혹은 update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쓰는 게 누적하는 일들을 이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다. 물론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5050이라는 걸 알 텐데요. 자, 이런 계산을 하는 코드를 파이썬으로 작성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1부터 100이니까 for문을 쓰겠죠? for k in range 100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k는 얼마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요? 100 바로 직전까지 99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k 자체는 0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1부터 100을 더해 가려면 일단은 k 플러스 1을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이 값을 계속 더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수 하나를 생성합니다. 즉 S0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에다가 0의 값을 초기화합니다. 즉 처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을 때는 0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누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뭐 조금 자세히 쓰면, 지금 현재 S0의 값에다가 지금 새로 더할 k 플러스 1을 더해서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새로운 S0 값으로, 즉 k가 1일 때는 결국 S0가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k가 아니라 k가 0일 때는, 그 다음에 k가 이제 한번 반복하고 k가 1로 바뀌면 여기가 2가 되고, 그럼 현재 S0의 값에다가 2를 더한 값이 S0가 되는 거니까 S0가 3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럼 3은 1 더하기 2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7을 가리키겠죠. 7은 7이 아니라 6이죠. 네. 이에다 기존의 값에다가 여기가 3이다가 이 값이죠. 3을 더 추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하는 코드는 보통 이렇게 흔히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에서도 이제 업데이트를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겠는데요. 자, 이러한 그 업데이트에서 조금 전에 for문을 썼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while문을 써서 반복을 하면서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ile문이 for문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앞에서 우리가 iteration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일종의 반복이라는 거죠. repetition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countdown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recursion을 썼습니다. 그래서 n이 0 이하면은 바로 이제 print blast off라고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rint n을 한 다음에 n-1의 값을 countdown이라는 그 함수에 다시 전달을 해서 recursion으로 우리가 작성을 했었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를 이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자, while 다음에 if문처럼 조건을 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면 while문의 body를 반복합니다. 즉, 처음에 이제 countdown n이라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면 입력받은 파라미터 n의 값이 0보다 큰지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은 n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n을 하나 decrement, 감소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을 하고 나면 다시 맨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 조건이 참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참이 되면 다시 또 얘를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다시 올라가고, 또 조건을 확인해서 참이면 다시 또 반복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조건을 어느 순간 확인했더니 false가 됐다, 거짓이 되면은 이제 while문이 끝납니다. while문이 끝나는 거니까 이거 다음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print문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따라서 countdown을 위와 같이 함수를 정의하고 3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이 0보다 크니까 print n, 즉 3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n을 하나 감소시키죠. 그러면 n이 2로 바뀌죠. 올라갑니다. n이 0보다 여전히 큽니다. 자, print n을 하는데 이때 n은 2였으니까 2가 출력이 되겠죠. 자, 내려오면서 n이 감소가 되니까 n이 1로 바뀝니다. 올라가지만 여전히 0보다 크고 참이 되고 1을 출력을 하고요. 자, 1을 감소시키면 0이 되겠죠. 드디어 올라가면서 n이 0이 됐으니까 0보다 크지 않게 돼서 false가 돼서 while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서 blast off라고 이제 프린트를 하겠죠.
즉 예전에 했던 그 카운트다운 이제 하는 거랑 동일한 건데 이제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네. 자, 지금 while문에서는 이제 조건이 참이 되면, 자, while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거죠. 반복을 하는데 뭐뭐 하는 동안, 즉 조건이 그 참이 되는 동안에는 반복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거짓이 되는 첫 번째 경우가 n이 지금 하나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n이 이제 0이 되는 순간에 거짓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블래스트 오프라고 프린트를 하는데 n이 0이 되려면 그 전에 n이 1이었다가 0이 되면서 이제 끝나겠죠. 지금 마지막에 1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거짓이 돼서 while문이 종료가 되고 블래스트 오프라고 이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 while문에서 어떠한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루프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얘기를 했었죠. 자, while문의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확인하고 참이 되면 while문의 내용 body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or문이나 아니면 다른 함수에서도 지금 여기 콜론 다음에 있는 것을 이제 그리고 인덴트를 한 것을 body라고 불렀죠.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콜론을 쓰고 인덴트도 하면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물론 false가 되면 while문이 끝났으니까 while문 다음에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blast off를 출력을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컨디션이 true인 경우에는 그 body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첫 번째 그 while문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body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는 n이 지금 바뀌죠. 지금 조건은 n에 관한 어떤 조건인데 body에서 n이 바뀝니다. 근데 만일에 body에서 n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n에 관한 조건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n을 안 바꾸면 body에서, 즉 이 조건이 참이면 계속 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복이 끝나지가 않죠. 무한히 많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끝내주려면 결국은 body에서 그 조건에 있는 변수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무한히 반복을 하는 infinite loop에 빠지게 됩니다. 무한 반복이죠. 자, 지금 이 카운트다운의 경우에는 지금 무한 반복에 빠지지 않고 한 번만에 끝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증명할 수 있죠. 네, n의 값이 그 처음부터 0 이하의 값이 들어오면 당연히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보다 큰 경우인데 0보다 큰 경우에는 반복하면서 1씩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0보다 작아지는, 값과 작아지는 그러한 순간이 요 한 번만에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그 작성한 카운트다운은 인피니트 루프에 빠지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에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while문을 써서 n을 바꾸더라도 이게 u 한 번만에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sequence라는 함수를 작성했는데, 자, 자연수라고 생각하죠. 혹은 정수. 제가 받아들여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니까, 자, 1이 아니면 반복합니다. 즉 1이어야지만 while문이 끝나는 거죠. 자, 1이 안 되면 계속 반복합니다. 자, 출력을 하고요. 만일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다른 말로 n이 짝수면 어떻게 하나요? n을 2로 나눈 그 결과값을 업데이트 합니다. 그 값으로. 이제 n을 반으로 쪼개는 거죠. 줄이는 겁니다. 자, else이면, 네, 홀수라는 거죠. 그럴 때는 기존의 값에다 3을 곱해서 1을 더한 값으로 n을 업데이트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n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여기서는 n이 늘어나죠. 3배에다가 1만큼 더 커지는 값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n이 1이 들어오면 당연히 끝나겠지만 1이 아닌 2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n이 2였다. 그러면 2를 출력을 하고, 자, 2가 짝수니까 n을 1로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가서 n이 1이니까 이제 멈추겠죠. 그래서 n이 2일 때는 u 한 번만에 멈추겠는데요. 3을 해볼까요? 3은 어떻게 되는지. n이 3이면 1이 아니니까 3을 출력하고, 홀수니까 3배를 합니다. 그러면 9가 되고 1이 되니까 10이 되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1이 안 되는 거니까 10을 출력을 하고, 짝수니까 반으로 줄입니다. n이 5로 바뀌죠? 그럼 다시 올라가면 1이 아니니까 n을 출력을 하면서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n이 홀수니까 다시 늘어납니다. 15 더하기 1, 16이 되죠? 자, 위로 올라가서 16은 1이 아닌 거니까 다시 n을 출력을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반복되죠? 자, 그러면 16은 그 다음에 뭘로 출력이 될까요? 짝수니까 반으로 쪼개지고, 또 8은 또 짝수니까 반으로 쪼개지고, 반으로 쪼개지고, 반으로 쪼개지면 1이 나오면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3일 때 출발을 해보면 값이 늘어나죠. 여기서 또 여기서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1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명확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컬레지 컨젝처라고 하는 유명한 문제인데, 이 방금 전에 작성한 그 함수가 u 한 번만에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반드시 끝나냐, u 한 번만에 결국은 1로 변하느냐 라는 것을 지금까지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증명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참이라고도 증명을 못했고요, 이게 거짓이라고도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컨젝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u 한 번만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한히 많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u 한 번만에 끝날지 안 끝날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n을 이제 1, 2, 3, 4 굉장히 많은 숫자를 대입해 보면 아직까지는 u 한 번만에 다 끝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넣어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방법으로는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u 한 번만에 끝난다 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n 중에서 무한히 많이 반복되는 그런 n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while문을 소개를 하고 while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n번 반복하는 함수로서 printn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recursion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자,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은 recursion 대신에 그 while문을 써서 for문을 써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while문을 한번 써서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포즈를 하고 한 5분 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같이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다음 뭐 직접 써보죠.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니까 주피터 노트북 없이 여기다가 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define print n 이렇게 하겠습니다. s가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이고요. n은 이제 반복 횟수가 되겠죠. 자, n이 1이 오면 한 번만 출력하는 거고 n이 2가 되면은 두 번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while문을 쓴다면 자, n이 1보다 같거나 크면, 다른 말로 n이 지금 정수라고 생각한다면 0보다 큰 정수라면 일단 한번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덴트를 하고 프린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출력했으니까 n번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한번 출력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출력을 해야 되는 횟수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n의 값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큼.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전히 크면 또 출력을 할 거고, 출력을 했으니까 또 그만큼 n을 감소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드디어 n이 0이 되는 순간에 바로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문자 s를 n번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뭐 따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reak라고 하는 일종의 그 오퍼레이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퍼레이터라기보다는 문장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네요. 자, break statement 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하죠. 자, break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끊는 거죠. 멈추는 거죠. 즉, 반복하는 입장에서는 반복을 멈춘다. 그런 뜻입니다. 즉, break라는 문장을 쓰면 루프 문장이 있다가 루프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반복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다음 exampl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xample을 보면, 자, while문의 조건이 뭐가 나왔나요? true. 자, true는 항상 참이죠. 그죠? true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이 반복이 while문의 body가 계속 실행이 됩니다. 즉, 이것만 보면 이 코드가 infinite loop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값을 아래쪽에서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뭐 n이 온다라고 하면 이 body에서 n을 뭐 줄이거나 뭐 변경을 할 텐데, 지금은 true라고 있으니까 뭐 변경해서 true 값을 false 값으로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코드를 실제로 많이 씁니다. 자, 어떻게 그 다음에 body가 되어 있는지 보죠. 자, input 함수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 입력받은 값을 line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죠. 자, 그 line이라는 문자열을 이제 여기서 어사인을 한 건데, 그 line이라는 그 문자열이 done이라는 문자열과 동일하면 brea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break가 루프를 멈춘다는 거죠. 멈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body는 while문의 body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break를 만나게 되면 지금 반복하고 있는 while문이면 while문, for문이면 for문, 반복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멈추고 while문을 빠져나갑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거 실행 안 하고요.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while문 다음에 있는 문장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다음 문장이 이 문장이니까 done이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걸로 끝납니다. 즉 while문의 조건이 항상 true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break를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을 만족해야 되겠죠? 이 상황을 만족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DONE 라고 입력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즉, 이런 패턴은 이제 어떤 그 일을 이제 시키고 싶은데, 사용자가 원할 때까지 계속 뭔가 일을 반복하고 싶은 경우인 거죠. 사용자가 원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키고 싶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하는 당시에는 사용자가 3번 반복하고 끝날지 10번 반복하고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용자 마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for문 같은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for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번 반복할 건지를 횟수를 정하고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서 얘기한 그런 상황에서는 for문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hile문을 썼고요. 그리고 while문을 종료하는 그 기준을 따로 쓸 수가 없어서 true로 한 거고, break를 써서 사용자가 원할 때 멈추도록 한 겁니다. 이러한 코드를 실제로 많이 씁니다. 자, break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고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데, 처음에 not done이라고 입력하면 print line이 되는 거죠. break가 여기가 이제 거짓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스킵하고 이 녀석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자가 입력한 라인을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여러 번 하다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서 실증이 나서 그만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done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브레이크가 일어나면서 얘도 실행 안 하고 바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서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문자 D로 시작하는 done이라고 찍히는 거죠. 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들 많이 작성을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에서, 그러니까 이런 작성하는 코드의 그 편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이제 어떤 원하는 그 조건이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을 중간에 만나게 되면 그 조건 하에서 바로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while문 같은 경우에 while문의 조건에다가 우리가 어떤 그 컨디션을 갖다가 넣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while문을 여러 번 돌리다가 반복하다가 멈추게 하려면 이 조건을 거짓이 되게 해야 됩니다. 즉, 이 while문은 멈춘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브레이크 문을 쓸 때는
이 조건이 참여될 때 바로 멈춥니다. 그래서 멈춘다는 입장에서 조건의 형태를 보면 while 다음에 쓰는 이 조건이 false가 될 때 멈춘다. 네, 즉 네거티브하게 멈추도록 지시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쪽에서 브레이크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에서 조건에서 멈춰라 라고 하는 거니까 스탑 컨디션, 멈추는 조건을 긍정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정확하다기보다는 명료하게 딱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 중간에 그런 조건을 명시적으로 쓰고 그때 while문을 이제 끝내게 하는 형태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4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추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